세종실록 24권 세종 6년 6월 15일 무오 첫번째 기사 1424년 영영락 22년 환상국의 출납을 거짓 보고한 수령들의 논죄유를 의논하다. 유영 등이 사직을 정하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의정부와 육조에 이르기를 환상국을 수입 지출할 때에 제 마음대로 나눠준 수령과 미수했다는 환상국을 이미 거둔 수령에 대하여 논죄하는 유를 의논하여 아래라 하고, 이어 내가 수령을 죄주려는 것은 백성이 굶주려서 창고를 풀었다는 것도 아니고 다 수납하지 못하였다는 것도 아니다. 비록 창고를 바로 풀었다 손치더라도 뒤따라 곧 전달하고 또 다 수납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사실대로 전개하였다면 무슨 죄 줄 것이 있겠는가. 창고를 풀고도 국가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미수한 것을 망령되게 이미 거두었다 하여 국가를 속였다. 비록 나의 출납률을 적용하였으나 단죄할 때는 오히려 말감을 좇아서 장죄는 속으로 받고 도년형은 면제하였던 것이다. 지금 헌부에서 소를 올려 뜻이 백성을 구제하는 데 있었으니 죄를 용서할 만하고 유를 적용하는 데 실정을 규명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원망이 일어난다고 하고, 또 벼가 아직 타작마당에 오르지도 않았는데 사람을 시켜 수확을 감시하여 다른 곳에 소비하는 것을 금하고 백성들의 온역은 모두 가족을 찬 옥에 구속한 까닭으로 된 것이다 하는데 경등은 어떻게 생각하오 하니 모두 아뢰기를 신등은 이런 일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전하께서 단죄하시는 것은 진실로 합당합니다. 헌부의 손은 율문과 전하의 뜻을 살피지 못한 때문입니다 하였다. 이에 대사 유영 등이 상언하기를 신등이 법관으로서 장신하는 데의 조사가 적중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신등이 혼미한 소치입니다. 풍헌의 책임자로 알맞지 못하니 신등의 관직을 파면하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24권 세종 6년 6월 15일 무오 두번째 기사. 황해도 은율 현감 주의가 물고함에 따른 부물을 내리도록 청한 예조이게. 황해도 은율 현감 주의가 물고하였으니 다른 예에 따라 부물을 내리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24권 세종 6년 6월 16일 김이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았다. 세종실록 24권 세종 6년 6월 16일 김이 두번째 기사. 환상국 출납의 보고와 수령들에 관해 논의하고 유영 등의 소장을 형조에게 이관하다. 의정부와 육조가 조정에서 물러나 회의하고 판서 권진 참찬 탁신을 시켜 아뢰기를 신등이 가만히 헌부의 봉장 내용을 보니 뜻이 백성을 구하는 데 있었으니 죄를 용서할 만하고 유를 적용하는 데 실정을 규명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원망이 생긴다. 수령이 조미 수납을 독촉하여 비록 한겨울을 당해도 그 가족을 구속하여 찬 옥에 가두었으므로 민간의 온역은 이런 때문에 생긴 것이다 하고, 또 경찰관이 벼가 아직 타작마당에 오르기도 전에 사람을 시켜 수확을 감시하여 딴 곳에 소비하는 것을 금한다 하였는데 이런 일은 신등은 듣지 못한 것입니다. 무릇 수령된 자는 백성이 굶주려서 늦을 수 없는 사세에 이르며 마땅히 창고를 풀어서 진대하고 그 후에 계문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또 백성이 가난하여 조국을 납부하지 못하는 것은 수령의 죄가 아닙니다. 또한 그 사유를 정직하게 보고하는 것이 당연할진데 지금 진준 등은 창고 곡식을 내어 제 마음대로 주고서 곧 계달하지 않았으며 또 미납하였으면서도 이미 수납하였다고 하였으니 그 기만한 죄가 큽니다.
전하께서 밤낮으로 근심하며 부지런히 하시와 오히려 백성이 혹 한 사람이라도 굶주리는 이가 없는가 염려하시는데 유영등이 전하의 지극하신 마음을 본받지 아니하고 망령된 뜻으로 수를 올리어 전하께서 수령들이 제 마음대로 창고에 곡식을 내어준 것과 환상곡을 미수한 죄를 전적으로 책망하시는 것 같이 하여 말이 불순하고 생상의 뜻과 어긋남이 있습니다. 의금부에 내려서 그 연유를 국문하여 후인의 의심을 없애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전일의 영등이 제 말이 적중하지 못하였음을 이미 알고 해직하기를 청하였으니 장차 새로 제수하는 헌관에게 다스리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형조에서 취획하게 할 것이나 의금부에 내리지 못하겠다 하고 이에 곽존중을 의정부에 보내어 인군이 하늘을 대리해서 만물을 다스린 데는 이 백성을 편안히 양육하는 것으로서 마음을 먹는 것인데 근년에는 기근이 잇따라 매우 부끄럽다. 이에 밤낮으로 몸을 편안히 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건만 영등이 말하는 것은 도리어 나를 백성에 관한 일에 무심하다 하였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가족을 구속하여 백성에게 온역을 퍼지게 한 것은 고액할 것이 없으나 벼가 타작마당에 오르기도 전에 사람을 시켜 수확을 감시한다는 것은 행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심정을 규정해 보건대 어찌 진준에게 사정을 두고 임금은 생각하지 아니한 것이겠느냐. 이제 신문하는 관청에 내려서 자세히 조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니 정부와 육조에서 합사하기를 지금 영등이의 말은 신등이 일찍이 듣지 못한 바입니다. 의금부에 내려 소장 내용의 허식을 조목조목 국문하여 그 죄를 밝혀서 바르게 하기를 청합니다. 지금 온 조정이 청하오니 신문하에 핵실하는 것은 진실로 옳지 못합니다. 하였고 이조판사 허조가 홀로 영등의 말이 비록 적중하지 못하나 풍허는 소임이 중한 것이니 형조에 내려서 논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존중이 회개하니 임금은 이에 영등의 소장을 형조에 내리고 신문하여 자세히 조사토록 하였다. 세종시록 24권 세종 6년 6월 15일 기미 세 번째 기사 제주 자제가 사사로이 진상하는 말은 오는 대로 값을 주라고 전지하다. 세종시록 24권 세종 6년 6월 15일 기미 네 번째 기사 사망 국대부인 송씨에게 취전한 제문 그 제문에 사생의 기하는 진실로 명수에 메었으나 언니의 독실함은 곧 유명에 간격이 없도다. 성품은 바르고 아름다웠으며 마음은 자해에 돈독하였도다. 인연의 배필로서 건건을 공행하니 규문이 엄숙하고 종족이 화목하였도다. 우리 모우를 낳으시어 황고에게 작하였도다. 한나라의 의범으로서 영량을 누리시며 적선하심이 두터워 후손이 창성하리로다. 내가 해제였을 때 일찍이 어루만져 주심을 입었으며 호시를 읽고 쓰는 부인을 길이 의지하여 항상 기꺼이 받들어 기이에 이르러 요구하였는데 어찌하여 묵은 병환으로 불쑥하게 되었는가. 덕을 갚으려고 하여도 이제는 할 수 없도다. 이 마음의 애통하며 어찌 다를 수 있으랴. 에우라지 에사를 서술하여 빈소 옆에 취재하오니 홀령이시여 알미 있으며 험량하소서 하였다. 호시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말한다. 세종시록 24권 세종 6년 6월 15일 기미 다섯 번째 기사 일본국 구주 원의준이 토사물을 바치다. 사람을 시켜 토사물을 바쳤는데 선자 100자루 소목 2000권 금란 1단 동 500건 서각 2본 주절부 20편 견 10필 사금 1봉지 단사 4근 빈낭자 10건이었다. 돌아가는 편에 정포 530필을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24권 세종 6년 6월 16일 기미 여섯 번째 기사 일본국 석성 관사 평망경이 토사물을 바치고 양적이라는 자를 찾아주도록 청하다. 예조에 보낸 글에 양적이라는 자가 있는데 부도입니다. 축주가 본관이면서 잠깐 대마에 우거하였던 것인데 화재가 한번 일어나며 옥석을 분변치 못하였습니다. 근래에 대마 사람들은 이미 돌아와
정주하게 되었으나 양적은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 이미 기인데 애통함이 더욱 깊습니다. 병든 몸으로 호소하는 것이 가련하기 짝이 없으니 양적을 생환하도록 하여 모자의 도리를 온전하게 하소서. 오직 이것을 아뢰니다 하였으며 토산물로는 투구 한 벌, 긴 칼 2자루, 생견 5필, 호초 30건, 장내 4건, 토왕 10통, 단록 500건, 동 200건이었다. 예조자랑 김천이 답세에 말씀하는 양적은 행위하여 찾겠으며 토산물을 정포 80비를 돌아가는 사인편에 붙이노라 하였다. 세종시록 24권 세종 6년 6월 16일 김이 7번째 기사 첨절제사 이징옥의 공직에 관한 함길도 경찰관 이숙지의 회계. 첨절제사 이징옥이 휘하 김을신 등을 거느리고 적과 힘껏 싸워서 머리 1급을 베고 그들이 노략하였던 인축과 병장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물자와 기계를 다 빼앗아 버리고 뒤따라 오던 적들이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워 달아나 버렸습니다 하니 임금이 징옥이 비록 크게 이기지는 못하였으나 적을 위기에 몰아넣어 병기를 버리고 도망치게 하였으니 이것은 상줄만 하다 하였다. 세종시록 24권 세종 6년 6월 16일 김이 8번째 기사 두 을언이 잠영될 즈음 어려서 용서하고자 하나 유정현 등이 율대로 하도록 청하다. 산호 두 을언이라는 자는 나이 15세인데 양가 자식으로 나이 11세의 불승이 두 을언이 관리하는 나무터에 나무를 함으로 금지하니 불승이 날씨는 춥고 눈은 이렇게 뒤덮여 있는데 이 나무터를 두고 어디를 가겠나 하였다. 두 을언이 성이 나서 곧 낫으로 찔러 죽였다. 혹사를 갖추어 차명할 참인데 임금은 두 을언의 나이가 적음으로 용서하고자 하여 정부와 육조에 의논하여 유정현 등이 이 아이는 나이가 그리 적지 아니하고 인명을 고의로 죽였으니 율대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24권 세종 6년 6월 16일 김이 9번째 기사 환학의 어미에게 사죄하러 온 험차 사신을 영접하는 의주. 길에 앞서 유사 모화는 모하루 서북쪽에 장전을 설치하고 용정과 용의는 장전 한가운데 남향으로 설치하되 향정이 그 앞에 있게 한다. 사향 두 사람의 자리는 장전 바깥에 좌우로 설치하고 전하의 지영위는 장전의 서쪽에 북쪽으로 가까이 동향으로 설치하고 왕세자와 여러 신하의 자리는 전하 지영위의 뒤에 남쪽으로 가까이 동향으로 설치하되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 또 태평관에 제문 봉헌할 자리를 대청 한가운데 남향으로 설치하고 전하의 악차는 관문 밖에 설치한다. 그날 전하는 왕세자와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단복 차림으로 보동대의 의장으로 모하루에 나간다. 사신이 도착하게 되면 지통리는 왕세자를 인도하고 인반은 여러 신하들을 인도하여 지용에 나아가 반열을 합친다. 인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국궁한다. 제문이 장전에 들어오면 병신한다. 사신은 장전 밖에 이르러 말에서 내리고 제문을 용정 안에 둔다. 용정을 꺼내 길 위에 올리면 사향 두 사람이 양옆에 모시고 향정도 잇따라 길 위에 오른다. 향정과 용정을 남향하여 잠깐 멈추는데 향정이 앞에 있고 다음은 용정이며 그 다음이 사신이다. 전하는 사신과 동시에 말을 탄다. 왕세자와 여러 신하는 국궁하였다가 전하가 지나가면 왕세자와 여러 신하도 말을 타고 태평관으로 따라간다. 태평관에 이르러 용정이 대청에 들어오면 사신은 제문을 받들어 안위에 봉안한다. 통사가 사신을 인도하여 대청에 나아가고 인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대청에 나아가 동양하여 사신과 마주 선다. 인내가 국궁 제배 흥 병신이라 찬하면 전하는 사신과 함께 몸을 굽혀 제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사신은 동쪽에 있고 전하는 서쪽에서 다래를 마치고 나면 인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나와 악차로 나아가고 지통리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대청으로 나아가 돈수 제배를 행하고 나온다.
종실과 문무 일품 이하가 차례로 행례하기를 마치면 인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들어와 대청에 나아가 사시는 동쪽에 전하는 서쪽에 하마연을 베푼다 하였다. 세종시록 24군 세종 6년 6월 17일 경신 첫 번째 기사. 환상국 출납의 거짓 보고와 관련한 수령들의 처벌을 청한 우사관 2반 등의 상소문. 가만히 생각하건대 인구는 법강의 우두머리요 헌사는 법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임금이 법을 만들면 신하는 법을 지키는 것이 이치의 당연한 지사입니다. 지금 각고 울 수령이 환상국을 수납할 때 제 죄를 모면하려고 그 숫자를 거짓 보고하니 임금을 속이고 나라를 기만한 죄가 진실로 적지 아니합니다. 사헌부, 대사헌, 유영 등은 직책상 법강을 지켜야 할 터인데 수령들의 죄를 경시하고 말감하기를 청하여 성헌을 허물고자 하였으니 법을 맡은 신하로서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오니 전하께서는 유시에 내려 그 사유를 국문하여 죄를 밝혀 바르게 하소도록 하시면 공도에 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정교하기를 이 일은 이미 형조에 내려서 주문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24군 세종 6년 6월 18일 신유 첫 번째 기사. 김치명의 직첩을 돌려주도록 명하다. 세종시록 24권 세종 6년 6월 18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예조가 개한 태종과 원경왕후의 위판을 광효전에 봉안하는 의주. 하루 중에 충호위는 임시로 봉안할 악차를 광효전 서쪽에 동향으로 땅의 형편에 따라 설치하고 유사는 상석과 요기들을 둘을 악차 안에 설치한다. 봉상시에서 먼저 위판 둘을 독과 아울러 만들어 두었다가 이때 요요로 받들어 광효전으로 나아간다. 연주의 예와 같다. 대축과 궁일령이 각각 위판과 독을 요기에 봉안한다. 태종의 위판을 북쪽에 둔다. 부묘하는 날에 상로가 진발하는 것을 기다려 집사하는 광효전 신악 동남쪽에 서향으로 탁자를 설치하고 붓벼루머 광치를 갖춘다. 동계의 동남쪽에 북향으로 관세위를 설치한다. 헌관과 여러 집사들은 각기 제복을 갖춘다.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와 탁자의 남쪽에 북향하였습니다. 대축은 태종의 위판과 독을 받들어 들어와서 독을 열고 위판을 꺼내어 탁자 위에 눕혀둔다. 제2판관이 손을 씻고 동계로 올라와 탁자 앞에 나아가 서양하여 서서 유명, 정씨, 공정, 태종, 성덕신공, 문무, 광효대왕이라 먹으로 쓴 다음 광칠로 여러 번 칠한다. 먹글씨가 마르기를 기다려 거듭 칠한다. 대축의 위판을 받들어 독 안에 넣고 그 다음에 궁일령이 왕후의 위판 독을 받들고 들어와서 독을 열고 위판을 꺼내어 탁자 위에 눕혀둔다. 제2판관이 먹으로 창덕, 소열, 원경, 왕태우라 쓴 다음 광칠로 거듭 칠하고 물러난다. 궁일령은 위판을 받들어 독 안에 넣는다. 대축과 궁일령은 각각 위판독을 받들고 들어와서 신악 안에 남향으로 봉안하되 서쪽을 위로 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내려와 나간다. 유사가 배판하기를 기다려 들어가 안신제를 행한다. 유사는 헌관 자리를 동계의 동남쪽에 서양으로 설치하고 집사자 자리는 그 뒤에 조금 남쪽으로 설치하되 여러 줄로 서양덕에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 감찰의 자리는 전정의 남쪽에 동쪽으로 가까이 서양하여 설치하고 서리가 그 뒤에 모시게 한다. 알자 찬자의 자리는 동계에서 남쪽에 서양으로 설치하되 북쪽을 윗자리가 되게 한다. 전사는 각자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 축판을 신 위에 오른편에 놓고 향로 향합은 촉과 아울러 신위 앞에 진설한다. 다음에 제기 찬수를 담을 찬구를 진설하고 준소는 지겸은 바깥 왼편에 설치한다. 헌관 이하
여러 집사가 관세하기를 마치면 엘제와 천자가 먼저 전정의 배 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쪽이 위가 되게 하여 사배하고 나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알자는 감찰 성사관과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들어와 배 위에 나아가 여러 줄로 북향하여 서쪽이 위가 되겠으면 천자가 사배하라 한다. 감찰 이하가 모두 사배하고 나서 각기 자리에 나아간다. 대축이 독을 열고 태종의 위판을 받들어 내어서 악자에 모시고 다음에 공일령이 독을 열고 왕후의 신주를 받들어내어 악좌에 모신다. 알자가 현관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 서양하였으면 찬자가 사배하라 한다. 헌관이 사배하고 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와 준수에 나아가 서양으로 쓴다. 집준자가 수를 따르면 집사자 두 사람이 잔으로 수를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에 나아가 북향하였으면 잔하기를 꿇어 앉아 호를 꽂으라 한다. 집사자 한 사람은 향압을 받들고 한 사람은 향로를 받는다. 알자가 상향하라 찬하면 집사자가 향로를 향 안에 놓는다. 봉향은 헌관의 오른편에서 하고 전로는 헌관의 왼편에서 한다. 수찬, 전잔도 이에 준한다. 집사자가 잔을 헌관에게 주며 헌관이 집잔, 헌잔 하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린다. 또 집사가 부잔을 헌관에게 주며 헌관이 집잔, 헌잔 하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왕위의 신위 앞에 드린다. 알자가 호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꿇어 앉으라 찬한다. 대축이 신위의 오른편에 나아가 동양하여 꿇어 앉아 충문을 읽고 나면 알자가 면, 복, 흥, 제배라 찬하고 인도하여 지게문을 나와 동계로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 준수에 나아가 서양하여 쓴다. 집준자가 수를 따르면 집사자 두 사람이 잔으로 수를 받는다.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가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쓰면 꿇어 앉아 호를 꽂으라 찬한다. 집사자가 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집잔, 헌잔 하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린다. 또 집사자가 부잔을 헌관에게 주며 헌관이 집잔, 헌잔 하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왕위의 신위 앞에 드린다. 알자가 찬하기를 호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제배하라 하고 인도하여 내려가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종 헌례를 행하는데 헌하는 의식과 같이 하고 인도하여 내려가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사자가 앞기둥 바깥에 동쪽으로 가까이 서양하여 엄복위를 배설한다. 대축이 준수에 나아가서 잔으로 복주를 따르면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엄복위에 나아가 서양하여 쓰게 하고 꿇어 앉아 호를 꽂으라고 찬한다. 대축은 북향하여 꿇어 앉아 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잔을 잡아 다 마신다. 대축이 빈잔을 받아 다시 준수에 둔다. 알자가 호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라 찬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찬자가 제배하라 하면 헌관은 제배하고 찬자가 사배하라 하면 헌관은 사배하고 알자가 인도하여 나아간다. 알자가 감찰과 전사관과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함께 배 위로 다시 돌아가고 찬자가 사배하라 하면 감찰 이하 모두 사배한다. 알자가 차례로 인도하여 나가고 대축과 궁일령은 위판을 독에 들여놓고 알자 찬자는 배 위에 나아가 사배하고 나간다. 전사관은 그 소속을 거느리고 예찬을 걷어치우고 문을 닫고 내려와 물러나와 축파는 구덩이에 묻는다 하였다. 세종실록 24권 세종 6년 6월 19일 임술 첫 번째 기사 훈련관 참회 녹관의 거관 시정에 관한 2조의 개 2조에서 병조의 관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훈련관 참회 녹관을 작년 연말부터 문과 3관의 예에 따라 유품이 되면 거관한다 합니다. 그러나 문과는 1년에 2사람이 거관하는데 훈련관은 1년에 1사람이 거관하게 되니 마땅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는 오래된 자부터 전례에 의하여 본관을 유품으로 하고 그 다음으로는 서반을 유품으로 거관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24권 세종 6년 6월 20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유관, 황희, 이지강, 안순, 이수, 최사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유관으로 우의정을, 왕희로 찬성을, 이지강으로 참장견 대사헌을, 안순으로 호조 판서를, 이수로 이조 참판을, 최사강으로 변조 참판을, 목진공으로 호조 참판을, 정초로 공조 참판을, 이발로 좌군 도총재를, 서선으로 우군 총재를, 송인산으로 지비를, 양활로 장령을, 김자이 성념조로 지평을 삼았다.
세종시로 24권 세종 6년 6월 20일 개해 두 번째 기사. 험차지휘 김승희 양식 빌리기를 청한 차부와 양목다보를 초유하는 성지를 보내다. 함길도 도절제사 하경복이 험차지휘 김승희 사람을 시켜 양식을 빌리기를 청하여 보내온 차부 한 장을 보고하였다. 그 보고된 차부에 험차지휘 김승은 초유하는 일로 근래에 대명 황제의 치기를 받들고 이제 관군 150명을 거느리고 백산 동쪽 알모카 지방에 가서 요동 3만 등위에서 배반하거나 나간 군관, 양목다볼 등을 초유하려는 중인데 각지에 가서 치규를 읽고 보이고 나서 현재는 지명이 동량이라는 곳에 와서 거느린 관군을 주차하였는데 갈 길이 험하고 멀며 비가 계속되어 중도에서 달이 넘도록 오래 머물렀으며 각자가 원래 휴대하였던 양식이 목화 결핍되었다. 이제 살피건대 조승국의 부근이므로 문수를 보내어 빌어서 접제하는 것이 편리하겠기에 이 일을 위해 지휘 오정을 차출해 보내니 차부가 도착하는 즉시 국왕에게 갖추어 아래고 알려 보내는 미국의 숫자를 살펴서 인부를 조발하고 운반하여 보내와 접제를 시행토록 하라 하였는데 실제로 빌려는 쌀의 학대는 150섬이고 김승이 가지고 온 양목다벌의 초유하는 성지에 이르기를 진이 천하를 주제하여 위로 1000명에 응하니 무릇 사방 만국의 사람으로 정성을 쏟아오는 자도 1000명을 경순하지 않는 자가 없었고 감히 어김이 없었도다. 너희들도 다 조정해서 은혜로 양육하던 좋은 사람으로 누구나 1000명을 식달하였다. 일찍이 조정을 위해서 힘도 썼고 조정에서도 너희들을 은혜로서 대우하여 일찍이 들 것만큼도 부족함이 없었노라. 앞서 너희들이 도망쳐 배반한 일이 있었으나 지금은 너희들이 능히 1000명에 순응하여 돌아와 보고함으로 이미 3번이나 너희 죄가를 용서하고 너에게 관직을 까지 주어서 일반과 같이 임용하였노라. 이제 너희들은 일찍이 자금한 허물도 없거니와 조금도 재주늘이 없는데 무슨 연고가 있어 문득 도망갔는지 모르겠다. 너희들이 성심으로 짐의 명을 따르고 1000명에 순응하여 곧 돌아와 편히 살고 업을 즐긴다면 너희들은 조그만 허물도 없는 것이니 너희 관직을 그대로 주어서 일반같이 임용하고 너희들은 부모 처자와 함께 단란하게 하며 쾌활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능히 1000명에 순응하고 전심에 합치되어 영구하게 태평한 복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고집을 부리어 반성하지 아니하고 짐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여 1000명을 어기고 곧 돌아오지 않을 때는 대군이 도래하여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에 효유하노라 하였고 황제가 건주 좌위 지휘 맹가 천모가 범찰 설치올 철하 아함리대 도공 가탑 아찰 두목 하사다 전호 권적 등에게 한 치규에는 지난번에 양목다볼이 천도를 거스리고 조정을 배반하였으니 그 죄역을 논한다면 천지와 귀신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돌아왔기에 짐은 법을 굽혀가면서 언덕을 펴서 특히 너그럽게 용서하고 잇따라 관직을 주어 처음과 같이 대우하였고 일찍이 시로라기만큼도 들것만큼도 훼손함이 없었다. 그런데 뜻밖의 그들은 완악무지하여 언덕을 배반하고 다시 가족을 이끌고 도망쳐버렸으며 장차 조정에 기순하려는 선량한 사람을 공갈 협박하여 데리고 갔으니 이와 같은 소위의 죄를 어찌 용서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사람이 누가 허물이 없으리요. 허물이 있을지라도 능히 고치기만 하면 곧 허물 없는 것이 된다. 이에 특히 너희들에게 치규하노니 만일 과연 양목다불이 능히 천도를 공경하여 잘 따르고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고 정성을 쏟아 돌아온다면 짐은 그 죄를 죄다 용서하고 이어 다시 임용하여 처자와 함께 단란하게 본고장에 거주하게 하여 마음대로 즐거이 부귀를 끝없이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완리함을 고집하여 고치지 아니하거든 너희들은 그를 곧 사로잡아 와서 바쳐 하늘과 사람의 노여움을 사과하게 하라. 짐은 마땅히 너희들의 공을 의논하여 상주리라. 만약 그 중에 과연 협박을 받아 따라갔다가 능히 1000명에 순응하여 돌아오는 자가 있으면 또한 그 죄를 죄다 용서하고
각자 생업을 편안하게 하여 길이 타평한 복을 누리게 하려니와 만약 그 악한 자를 믿고 개전하지 아니하면 죄다 사로잡아 북경으로 데려다가 국법으로 바르게 하겠기에 이에 취규하노라 하였다. 세종실록 24권 세종 6년 6월 20일 개해 세번째 기사 일본군 작주 전차사 조화평상가가 토산물을 바치니 정포 840필을 하사하다. 세종실록 24권 세종 6년 6월 20일 개해 네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종정성이 토산물을 바치고 피류된 일본인들의 송환을 청하다. 사람을 시켜 토산물을 바치고 예조의 글을 올려 말하기를 저희 나라 사람으로서 몇 사람은 은혜를 입어 돌아왔습니다만 혹시 자식은 왔지만 아비는 잡혀있고 동생은 왔지만 형은 못 돌아와서 서로 외롭게 살면서 사모해 마지 않습니다. 또 오로지 바라오니 저희 나라 전 감사 평 장군의 부인 자식 형 아우도 돌려보내심을 얻지 못하였사오니 너그러이 용서하시어 온 가족을 이끌고 오게 하시기를 엎드려 원합니다 하니 외조참이 성계가 답사하기를 언급한 평장군 도전은 일찍이 우리 조정의 벼슬아의 국을 후하게 입었는데 정성과 조심을 하지 않다가 국법에 저촉되어 외방에 귀양 갔으니 다른 필요된 사람과 곁줄 수가 없음을 깨달하기가 어렵도다. 아울러 말한 필요된 사람은 각도에 이첩하여 조사하는 중이나 우선 발견한 침 일명과 토산 정포 240필을 돌아가는 사인편에 붙이노라 하였다. 세종실록 24권 세종 6년 2월 20일 개해 다섯번째 기사 환성국 거짓 보고 수령들의 탄핵을 가벼이 한 유형 등을 논죄하도록 청한 형조위께 수령 등이 자의로 의창의 곡식을 내어 많은 수령을 나눠주고도 곧 일일이 수납하지 않았고 죄책을 면하기 위하여 수납하지 않은 것을 회계장부에는 이미 수납한 것처럼 하여 엉터리 장부를 만들고 있으니 이것을 어찌 뜻이 백성을 구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까? 그 국가를 우롱한 간특한 개교가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그 죄가 작지 않으니 비록 사면을 입었다 하더라도 규찰하는 임무에 있는 자는 탄핵하는 것이 당연한데 회양부사 진준의 죄는 부정지로 율문에도 뚜렷한데 지금 대사한 유형은 가벼운 유를 적용하도록 계달한 후에 유를 잘못 다룬 실정이 탄로난 것을 염려하여 유를 적용할 것을 고치려고 환태할 것을 진품하고 또 허물을 흐릿하게 꾸미고자 하여 벼가 타작마르 땅에 오르기 전에 사람을 보내어 수확을 감시하고 가족을 다른 고을에 구속하여 숙대강이와 드러난 종아리가 길가에 잇따랐으며 옥의 추위에 상했던 연로로 온질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등의 억탁으로 동료에게 말을 퍼뜨리고 헛말을 교묘하게 꾸며 전하에 들으심을 몽롱하게 하여 진준 등 수령의 죄를 면하게 하려고 하였으며 집이 이자직 장명 이맹상 지평 이심 이경기 등은 유형의 무건한 말을 고지 듣고 그릇되게 장신한 것도 아울러 부당하오니 유를 적용하여 죄를 매기기를 청합니다 하니 아울러 파직하도록 명하였다. 세종실록 24권 세종 6년 6월 21일 갑자 첫번째 기사 유계문을 보내 김성을 위로하고 함길도 감사는 김성에게 곡식 등을 주라고 전지하다. 전사가 유계문을 보내어 선운으로서 소주 20병을 가지고 가서 김성을 위로하게 하고 이어 김성에게 저포와 마포 15필 여름 옷 한 벌을 하사하였다. 함길도 감사에게 전지하여 집이 김성에게 술, 과일, 생선, 고기와 찹쌀 2석 맵쌀 150석을 지급하도록 하고 유계문에게 여름 옷 한 벌을 하사하였다. 세종실록 24권 세종 6년 6월 21일 갑자 두번째 기사 앞으로 형을 결정하는 일은 대언이 직접 아뢰게 하다. 전지하여 이 뒤부터는 형을 결정하는 것은 일은 환관을 시켜 아뢰지 말고 대언이 직접 아뢰게 하렸다. 세종실록 24권 세종 6년 6월 27일 갑자한 세번째 기사 호조에서 경기감사의 관문에 의거 갑진연조 선납보리를 절반만 상납하도록 청하다. 돈의 각 고을에 2번
찐연조로 선납하는 보리를 절반은 상납하고 절반은 고을 창고에 수납하여 종자로 대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4권 세종 6년 6월 22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24권 세종 6년 6월 22일 을축 두 번째 기사 박눌생을 보내어 이징옥 등에게 말 등을 하사하고 김덕회 등은 새 관직을 제수하다. 훈련판관 박눌생을 보내어 경성 첨철제사 이징옥에게 내 온갖 우스의 것간과 안집 여러 못함들 안장갖춘 말을 하사하고 또 유방천호 박영생 곽기부에게는 각각 말 한 필씩을 하사하였으며 도진무 김덕회는 호군으로 군인 김을신 김상납 김원생 등은 부사정으로 제수하였다. 세종시록 24권 세종 6년 6월 20일 을축 세 번째 기사 경상도 처치사가 전 굴량량 만호 한우의 서용을 처형한다. 전 굴량량 만호 한우는 여러 갯벌과 섬들을 모르는 것이 없고 뱃일에 익숙하니 각포에 만호 자리가 골한 곳이 있으면 서영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4권 세종 6년 6월 20일 을축 네 번째 기사 제주 도안무사가 대마 20일을 진상하다. 세종시록 24권 세종 6년 6월 22일 을축 다섯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산호 막금을 교수형에 찰 것을 청하였으나 한등을 감하도록 명하다. 산호 막금이 절도죄를 3번이나 범했으니 율대로 교수형에 처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한등을 감하도록 명하였다. 세종시록 24권 세종 6년 6월 22일 을축 여섯 번째 기사 한성부에서 도성 안팎 금지 구역에 세워진 초암의 철거를 청하다. 한성부에서 아뢰기를 도성 안팎 금산에 무식한 승리들이 새로 초암을 짓고 제석을 베풀어 사람들이 모여들고 송목과 잡목을 다 베어버려서 금산을 붉게 만드니 아주 옳지 못한 일입니다. 사을한 제암 정읍원 외에는 초암을 다 철거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4권 세종 6년 6월 23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24권 세종 6년 6월 23일 병인 두 번째 기사 각도의 단관찰사 병마절제사의 겸직자는 첨자를 없애도록 청하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전에 외방에 병마를 총괄하는 자를 양부 이상한 병마절제사라고 부르고 산품인의 병마 첨절제사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강원도 관찰사는 산품인이 예의에 따라서 병마 첨절제사라고 호칭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마는 한도의 병마를 모두 총괄하는데 첨이라고 부르는 것은 알맞지 못합니다. 이제부터는 각도의 단관찰사나 혹 병마 절제사를 겸직하는 자는 첨자를 없애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4권 세종 6년 6월 24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주문사 총재 원미생이 급서로 아뢰기를 5월 16일에 신이 개평 북쪽 100여리에 있는 행제소에 도착하니 황제가 인견하여 주본 안에 양목다볼에 관한 말을 묻고 다시 칙서를 주려고 하므로 신이 아뢰기를 본인이 놀라고 겁내어 산이 험한 지방에 도망쳐 숨어서 실상 사로잡기 어렵습니다 하였더니 드디어 칙서를 정지하고 은 이정 옷의 것간과 안집 6벌 초 500장을 상으로 주고 금의위 천호 도충을 명해서 북경까지 호송하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24권 세종 6년 6월 24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유관 권진에게 벽제에 나가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게 하다. 세종시록 24권 세종 6년 6월 25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사신 왕현이 한화기 길복으로 명을 받을 것을 주장하다. 유관 권진이 벽제에서 돌아와 아뢰기를 사신 왕현이 말하기를 상주 한화근 길복으로 성문 밖으로 나와 명을 맞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임금이 곧 예조 좌랑 옥고를 보내어 현에게 말하기를 옛 예법을 상고하니 상주가 사죄하는 날을 당하면 상복 차림으로 제문
제 집 문 밖에 나가서 제비하고 명을 맞이한다 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그전부터 행하는 전례도 또한 그러합니다. 지금 길복으로 성문 밖에 나가서 명을 맞이하는 것이 예법에 어찌 되겠습니까? 하니 현이 이 일이 무슨 의심입니까? 조정에서 행하는 것은 전례입니다. 사죄하려는 집이 만약 황성 안에 있다면 상주가 제 집 문 밖에서 명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 소로부터 명을 받들고 멀리 와서 치전하니 장차 나의 집에 올 것이라 하여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24권 세종 6년 6월 25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이발을 전라도 관찰사, 한 유문을 강원도 관찰사로 삼다. 세종시로 24권 세종 6년 6월 26일 기사 첫 번째 기사. 모하루에서 한학과 함께 제문을 받고 태평관에서 다래와 하마연을 베풀고 환궁하다. 임금이 왕세자 이하 문무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모하루에 이르러 길 옆에서 국궁하여 제문을 맞으니 한학도 또한 길복으로 맞이하였다. 제문이 지난 다음에 임금이 판사 조승덕을 시켜 사신에게 말하기를 내가 흉복으로 함께 가는 것이 미편하니 먼저 가기를 청하오 하니 사신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꼭 같이 가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에 같이 행차하였다. 태평관에 도착하여 한학이 먼저 들어가 오배 고두한 후 임금은 사신과 제비하고 각자 좌석에 앉아 다례를 행하고 하멘을 베푼 다음 환궁하였다. 세종시로 24권 세종 6년 6월 26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사신왕현을 비롯한 두목 8인에게 각각 옷과 안장 갖춘 말 등을 하사하다. 두목 8인에게는 각각 홑옷 한 벌, 신과 안장 갖춘 말을 주었다. 세종시로 24권 세종 6년 6월 27일 경호 첫 번째 기사. 태평관에 거둥하여 익일년을 베풀고 환궁하다. 임금이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태평관에 거둥하여 익일년을 베풀고 환궁하였다. 세종시로 24권 세종 6년 6월 27일 경호 두 번째 기사. 교외에 사람을 보내어 농사의 형편을 살피다. 세종시로 24권 세종 6년 6월 28일 신미 첫 번째 기사. 동궁이 태평관에서 잔치를 베풀다. 세종시로 24권 세종 6년 6월 28일 신미 두 번째 기사. 판우군 도총제부사 조용의 졸기. 판우군 도총제부사로 치사한 조용이 죽었다. 용은 경상도 진보현 사람이다. 고려의 가빈년 과거에 급제하여 전교 주부 삼사도사에 제수되고 외방에 나가서 계림부 판관이 되었다. 계림부에 미수된 국공이 매우 많아서 관리와 백성이 폐를 입었는데 영고에 저장한 어물을 팔아서 충수하였고 또 호족이 있어 백성의 어랑을 빼앗고 세력을 믿어 방자하여도 관이에서 능히 금단하지 못하였는데 용이 와서는 장교와 이속을 풀어 잡아들여서 취재하였다. 조정에 들어와서 사헌부 지평이 되었다가 성균사의 예조 총량을 역임하였다. 우리 태조께서 즉위한 후는 간이 대부를 제수하였다가 성균대사성 경영시 강관으로 옮겼으며 형조전서로 승직되었다가 일로서 면직되었더니 국악 생원 200여 명이 상서하여 용을 기용하여 스승으로 삼기를 청하므로 특히 금교 한성부윤 겸 성균 대사승에 임명하였다. 예문제학 예조판서 예문학 대제학으로 옮겼으나 모두 성균 대사승과 세자 빈객을 겸하였다. 임금이 경사를 보다가 의심되는 곳이 있으면 문득 경영관을 시켜 용의 집에 가서 실문하였고 전후에 상준 것이 여러 차례였다. 용은 젊어서부터 학문에 힘써서 경사를 넓게 통하고 더욱이 성리학에 정통하여 당시 유학의 어뜸이 되니 배우는 자가 태산과 북두성같이 우러러 보았다. 문장을 지을 때는 종이를 들고 선자리에서 바로 끝내버렸는데 빠르기가 귀신 같았고 마음 먹고 하는 것 같지도 않아도 말이나 뜻이 함께 훌륭하게 짜여서 흡사 애써서 지은 것 같았다. 용은 총명이 남보다 뛰어나서 경사나 사기를 한 번만 봐도 빨리 기억하였다.
집이 가난하여 서적이 없으므로 매양 남에게 빌리고 다 본 후에는 반드시 돌려주었다. 한 번 본 것은 평생 잊지 않았다. 젊어서 국학에 유학할 적에 한 학생이 원조 문선 대책을 새로 입수하여 귀중히 여겨 비장하고 남에게 잘 보이지 않았는데 용이 알고서 빌리려고 하니 학생이 허락하지 않으므로 용이 다시 3일 동안만 빌리도록 청하니 학생이 주었다. 용은 빌린 기한이 되어 돌려주면서 이 책이 무슨 소용이 되겠는가 하니 학생들은 희롱하는 말인 줄로만 여겼다. 그 후 한 번은 학생이 그때 책을 물으니 용이 그 옆에 누워서 그 한 편을 외우는데 한자도 틀리지 않았다. 학생이 크게 놀라 다시 딴 편을 시험하니 전후 집을 다 바치도록 모두 그러하였다. 용은 부모를 실성으로 섬겼다. 그 모친이 병으로 괴로워하니 용이 밤낮으로 걱정하고 울며 옷띠를 풀지 아니하고 스스로 글을 지어서 기도하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병이 나았다. 부친의 상을 만났으나 몹시 슬퍼하여 밤이면 부르짖고 울며 낮에는 흙을 메어다가 무덤을 만들었다. 성품이 곱고 청검하여 한 번은 사신으로 명나라에 갔을 때 회동관에 있으면서 방 밖에 나가지 않으니 예부 관원이 보고 재상이 매매하는 일을 모르니 참 어진자상이다 하였다. 평소에 세 아들에게 경계하기를 나는 재주도 없으면서 임금의 은혜를 과하게 입었으나 들것만한 은혜도 갚지 못하였다. 다만 임금을 속이지 않았던 단 한 가지 일로 스스로 부끄러움이 없을 뿐이다. 너희들은 나의 뜻을 보고 내 말을 들어서 생각을 여기에 두도록 하라 하였다. 무당 따위를 좋아하지 않아서 제사할 만한 귀신이 아니면 제사하지 않았고 임종 때의 자제에게 경계하여 불사를 하지 않도록 하였다. 평생에 조수한 것이 이와 같았으나 그의 성질이 편백되고 급하여 위엄과 무게가 없으며 경세 재민의 재주가 모자랐으므로 세상에 이것을 단점으로 여겼다. 죽은 뒤에 조회를 3일 동안 철폐하고 관에서 장사를 도왔다. 시호를 문정이라 하는데 도덕과 방문이 문이고 청렴하고 절조를 지킨 것이 정이다. 아들은 조담 조치 조이였다. 세종시록 24권 세종 6년 6월 28일 신민 세 번째 기사. 유계문에게 경운부에 죽은 혐진 올적합의 무리들을 요령껏 위문하도록 명하다. 함길도 선유사 유계문에게 전지하기를 전일 경운부에서 도둑질하다가 피살된 혐진 올적합의 부형과 종류 50여 명이 암흑화에 왔다는 것을 지금 들었는데 적의 모략을 측량하기 어려우니 두렵도다. 그러나 사신이 야인 지방에 와서 양식에 떨어졌다 하니 때맞춰 사람을 보내어 위문하고 접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대는 자세히 살펴서 요량껏 처리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24권 세종 6년 6월 29일 임신 첫 번째 기사. 명나라 사신이 견 200필로 시가의 건호와 바꾸기를 청하다.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4권 세종 6년 6월 29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개한 원경왕후에게 존호를 더 올리는 의주. 기일보다 3일 전에 전하는 별전에서 재개하고 책사와 헌관 이하 여러 집사는 본 아문에서 재개한다. 2일 전에 책을 임시로 봉안할 악차를 광효전 중문 밖에다가 지형의 형편에 따라 적당하게 설치한다. 하루 전에 예고제를 행한다. 상망제의를 사용한다. 새벽 삼각 전에 유사는 근정적 월대 위의 한가운데다 전하의 전책 위를 동쪽으로 가까이 서향으로 배설하고 책 안은 전책 위의 서쪽에 남향으로 설치하여 내시 두 사람이 책 안의 좌우에 갈라 서게 한다. 향하는 책 안 앞에 설치하고 율량의 자리는 서계 위에 동향으로 설치한다. 책사와 헌간의 자리는 전정의 한가운데 서쪽으로 가까이 북향되게 설치하고 앞책과는 책함을 받던 자와 책안을 가진 자를 거느리고 책사의 남쪽에 있는데 등급에 따라 자리를 달리하여 여러 줄로 북향하여 동쪽을 위로하여 쓴다. 찬자 두 사람의 자리는 여러 관원의 배위 북쪽에 설치하되 동서에서 서로 향하게 하며 왕세자 이하 문무백관의 자리는 전정의 동쪽과 서쪽에 설치하되 보통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의장은 전장의 안팎에 진설하고 악부는 백관의 남쪽에 진설한다. 진설하여 놓기만 하고 연주하지는 아니한다. 시각이 되면 유사는 책함과 축판함을 안에
안 위에 둔다. 책함은 서쪽에 있게 한다. 혈률량이 먼저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왕세자 이하 문무백관과 집사자 이하 행례할 관원들은 각기 평상복과 흑대 차림으로 모두 점문 밖에 나아가면 통례문이 왕세자 이하 문무백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간다. 처음에 책사 이하 행례할 관원들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 쓴다. 전하는 평상복과 흑대로 전을 나와 요기에 나아간다. 찬례가 제배하라. 찬하면 전하가 제배하고 통찬이 제배하라 외치면 왕세자 이하 여러 관원과 책사 흥관 및 행례할 관원들은 모두 제배한다. 근시 한 사람이 향압을 받들고 꿇어 앉아 전하의 오른편에 올리고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고 꿇어 앉아서 왼편에서 올린다. 찬례가 꿇어 앉으라. 찬하면 전하가 꿇어 앉고 통찬이 꿇어 앉으라 외치면 여러 관원은 모두 꿇어 앉는다. 찬례가 상냥하라. 찬하면 전하가 상냥하고 근시가 향한 안에 위에 놓는다. 찬례가 부복 흥평신이라. 찬하면 전하는 부복하여다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통찬이 부복 흥평신이라 외치면 여러 관원은 모두 부복하여다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찬례가 제배하라. 찬하면 전하가 제배하고 통찬이 제배하라 외치면 왕세자 이하 여러 관원은 모두 제배한다. 복례량이 책사와 흥관을 인도하여 서계로 올라가서 전책 위에 남쪽에 나아가 북향하여 동쪽을 위로 하여 쓴다. 지신사가 책감을 받들어 올리면 찬례가 꿇어 앉으라. 찬하면 전하가 꿇어 앉고 통찬이 꿇어 앉으라 외치면 여러 관원은 모두 꿇어 앉는다. 전하가 책감을 받아서 책사에게 전해주면 책사는 동향으로 꿇어 앉아서 받고 서양하여 쓴다. 지신사가 축판을 받들고 꿇어 앉아서 올리면 전하는 또 받아서 헌관에게 주는데 헌관은 꿇어 앉아서 받고 서양하여 쓴다. 찬례가 부복 흥평신이라. 찬하면 전하가 부복하였다 일어나 몸을 바로 하고 통찬이 부복 흥평신이라 외치면 여러 관원은 모두 부복하였다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찬례가 제배하라. 찬하면 전하가 제배하고 통찬이 제배하라 외치면 여러 관원은 모두 제배한다. 책사와 헌관은 가운데 길을 통하여 나오고 내시는 책 안을 받들고 책사 위를 뒤를 따라 나와서 안을 가진 자에게 전해준다. 앞책관과 책 안을 받드는 자는 책사의 뒤로 따르고 전하는 섬도를 내려 문으로 가서 지승하고 여러 관원은 모두 국궁한다. 책사가 문을 나와 책함을 누자에 봉헌하면 의장과 악보가 앞에서 인도한다. 전하는 내전에 들어가고 통념은 왕세자 이하 여러 관원을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각사의 한 사람씩 이 뒤를 따라 광효전에 이르면 책사는 책함을 받들고 중문 밖에 악자에 들어가 임시로 안 위에 봉헌하고 전사가 이를 지키며 백관은 국문 밖에 차례로 서서 사배하고 물러간다. 책사 이하는 물러나 자리에 나아간다. 그날 행례하기 전에 유사는 책사 이하 행례할 여러 관원의 자리를 전의 내정에 동계의 동남쪽에 설치하되 관이를 달리하여 여러 줄로 서행하며 북쪽 2위가 되게 설치한다. 시각이 되면 책사는 책함을 받들고 정문으로 들어오고 봉책관은 책사의 뒤를 따라 중계로 올라온다. 안을 가진 자가 먼저 올라와서 안을 태우의 신좌 앞에 둔다. 책사는 꿇어 앉아 책함을 안 위에 봉헌하고 꿇었다 엎드렸다 일어나 물러나서 동계로 내려와 배 위로 나아가고 행례할 관원은 모두 배 위에 나아간다. 찬자가 사배하라 외치면 책사 이하 모두 사배한다. 책사가 동계로 올라가 태우의 신좌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 앉으면 독책관이 책안 앞에 나아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책함을 열고 책을 받들어 조금 물러나서 동형하여 꿇어 앉아 책을 읽고 나서 함 안에 도로 들여놓는다. 책사와 독책관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물러나 제자리로 내려가며 찬자가 사배하라 외친다. 책사 이하 모두 사배하고 찬자가 예가 끝났다고 외치면 차례로 인도하여 나온다. 유사가 찬품을 진설하여 찬품은 별제의 예와 같다. 헌관이 제사를 거행하는 것은 삭제와 망제의 의식과 같이 한다. 충문에 한 척을 고한다는 뜻도 겸한다 하였다. 세종시로 24권 세종 6년 6월 29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사시와 나빌 명절에 진양하는 의주.
침략하기 3일 전에 전하는 이틀 동안 산지하고 하루 동안 치제한다. 무릇 산지할 때는 조상과 문병을 하지 아니하고 풍악을 듣지 아니하며 유서는 형살에 관계되는 문서를 아뢰지 아니하고 치제는 오직 행사할 일만을 아랜다. 무릇 행사할 집사관 및 근시할 관원과 당연히 따라오를 자도 아울러 이틀 동안 산제하고 하루 동안 치제한다. 무릇 산제할 때에는 일은 전같이 다스리나 오직 술을 함부로 마시지 아니하고 파, 달래, 마늘, 부추 따위를 먹지 않으며 조상과 문병을 아니하고 노래를 듣지 아니하며 형을 행하지 아니하고 형살에 관계된 문서를 판결하거나 서명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치제 중에는 오직 형사에 관한 일만을 행하며 이에 이미 제기하고 골하게 된 자는 다른 사람으로 변통하여 서평하게 한다. 배제할 문무 여러 관원과 여러 위의 소속과 전문을 수위하는 자와 공인도 아울러 하룻밤을 청제한다. 향관이야 제사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친양하기 이틀 전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진설은 친양하기 이틀 전에 전사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전 안팎을 소지한다. 하루 전에 전악령이 악현을 전정의 서쪽 가까이에서 북향하에 설치한다. 통례문은 전하의 판 위를 동계의 동남쪽에 설치하여 동남쪽에 서양하여 설치하고 아헌관과 종훈관의 자리는 전하의 판 위 뒤에 남쪽 가까이 서양하여 설치하되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통찬 두 사람의 자리는 동계의 서쪽에 서양으로 설치하고 만약 내정이 좁으면 외정 동계의 서남쪽에 서양으로 설치한다. 전학의 자리는 악현의 북쪽에 북향으로 설치한다. 배제할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의 자리는 외정에 설치하는데 문관은 동쪽에 무관은 서쪽으로 하며 중심이 머리가 되게 하고 관이를 달리하여 여러 줄로 모두 북향하게 한다. 감찰의 자리 둘은 동서반의 뒤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서리는 각기 그 뒤에 모시게 된다. 전사는 전의 안팎을 소지한다. 교서관 관원이 축판을 받들어 올리면 근신이 받들어 전하여 올려 전하가 서한 다음 근신이 받들고 와서 전사에게 교보한다. 친양할 날 행사하기 전에 전사는 묘실 문을 열어 신악을 정돈하고 먼지를 턴다. 전사관과 전사는 각기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 축반을 신위의 오른편에 놓고 점이 있다. 향로 향악과 축을 신위 앞에 배설한다. 다음에 제기와 찬구를 진설한다. 준소는 지게문 밖 왼편에 설치하고 복주자는 준소에 둔다. 예양을 행사하기 삼각전에 전사는 묘실을 열고 신악을 정돈하며 먼지를 턴다. 전사관과 전사는 각기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찬구를 찬수에 담는다. 여러 향관과 배제할 관원은 모두 전문 밖으로 나간다. 이각전에서 운관에서 시각을 알리면 전하는 열을 타고 나와 임시로 제전에 나아간다. 일각전에 전악령이 악공을 거느리고 들어와 자리로 나아가고 동래문이 종실리와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로 나아간다. 지통례는 아흥강 이하가 관세하기를 기다려 아흥간이 만약 왕세자면 복례랑이 인도한다. 아흥간을 인도하고 복례랑은 종훈간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간다. 대축이 독을 여고 태종의 위판을 모셔내어서 좌차에 봉안하고 공인력은 독을 열고 왕태우의 위판을 모셔내어서 좌차에 봉안한다. 판통내가 꿇어앉아서 외판을 아랜다. 전하가 관세하기를 마치면 찬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동문으로 들어오며 지위로서 돌아오지 못하는 자는 문 밖에서 머무른다. 악이 시작된다. 전하가 판 위에 와서 서양하였으면 악이 그친다. 찬례가 꿇어앉아서 국궁 사배흥 평신이라 개청하면 전하는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통찬이 국군 사배흥 평신이라 찬하면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찬례가 전하를 인도하면 악을 시작했다가 동계로 올라간 뒤에 섬도를 오르내릴 때는 상하가 모두 업을 한다. 악을 그친다. 준소에 나아가 서양하였으면 악을 시작한다. 집준자가 수를 따르면 근시 두 사람이 잔으로 수를 받는다. 찬례는 전하를 인도에 들어와 신이 앞에 나아가 지게문 밖에서는 업하고 지게문 안에서는 땅에 엎드린다. 북향하였으면 꿇어 앉기를 개청하여 전하는 꿇어 앉는다.
근시한 사람은 향업을 받들어 꿇어 앉아 올리고 근시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어 꿇어 앉아 올린다. 찬내가 향을 3번 올리기를 개청하며 전하가 향을 3번 올리는데 근시가 향로를 안에 들이게 한다. 진향은 동쪽에서 서양으로 하고 진로는 서쪽에서 동양하여 하고 진찬 전잔도 이에 준한다. 근시가 잔을 받들어 꿇어 앉아 올리면 찬내가 집잔 한 잔 하기를 개청한다. 전하가 집잔 한 잔 하는데 잔을 근시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린다. 또 근시가 꿇어 앉아 부잔을 올리면 찬내가 집잔 한 잔 하기를 개청하여 전하가 집잔 한 잔 하는데 잔을 근시에게 주어 왕태의 신위 앞에 드린다. 찬내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북향하여 꿇어 앉기를 개청하면 전하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북향하여 꿇어 앉고 악에 그친다. 대축이 신위의 오른편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 앉아서 충문을 다 읽으면 악을 시작한다. 찬내가 면, 복, 흥, 재배, 흥, 병신이라 개청하면 전하는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고 악에 그친다. 찬내가 전하를 인도하고요. 지게문을 나오면 악이 시작되고 동계로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가면 악이 그친다. 지통례는 아흥간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 준소에 나아가 서양하였으면 악이 시작된다. 집준자가 수를 따르면 집사자가 2사람이 잔으로 수를 받는다. 지통례가 아흥간을 인도하여 들어와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였으면 꿇어 앉아라 잔하여 아흥간이 꿇어 앉는다. 집사자가 잔을 아흥간에게 주면 지통례는 집잔 한 잔 하라 잔한다. 아흥간이 집잔 한 잔 하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린다. 또 집사자가 부잔을 아흥간에게 주면 지통례가 집잔 한 잔 하라 잔하여 아흥간이 집잔 한 잔 하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왕태의 신이 앞에 드린다. 지통례가 면, 복, 흥, 쇠퇴, 재배, 흥, 병신, 잔하면 아흥간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하고 악은 그친다. 그리고 인도하여서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복내량이 종훈간을 인도하여 행례를 하기를 아헌의 의식과 같이 행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사자가 음보기를 앞기둥 밖에 동쪽으로 가까이 서양하여 설치한다. 대축이 준소에 나아가 잔으로 복주를 따라 근시에게 준다. 찬내가 전하를 인도하면 악이 시작되고 음보기에 나아가 서양하였으면 근시가 잔을 받으러 북향하여 꿇어 앉아라 올린다. 찬내가 꿇어 앉아 잔을 받들기를 개청하면 전하가 꿇어 앉아 잔을 받아 마시고 근시는 빈잔을 받아서 도로 준수해 둔다. 찬내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기를 개청하면 전하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난다. 찬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오고 악은 그친다. 몸을 굽혀 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기를 개청하면 전하가 몸을 굽혀 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통찬이 국궁 재배 흥 병신이라 찬하면 자리에 있던 자는 모두 몸을 굽혀 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찬내가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기를 개청하면 전하는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통찬이 국궁 사배 흥 병신이라 찬하면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찬내가 예가 끝났다고 아뢰고 전하를 인도하여 제전으로 돌아가면 악이 시작되고 문을 나오면 악이 그친다. 지통례는 아흥간을 인도하고 복내량은 종훈간을 인도하여 나가며 통례문은 배제한 종실이와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전악령은 악공을 거느리고 나가고 대축과 궁의령은 위판을 들어 놓는다. 전사관과 전사는 각기 그 소속을 거느리고 예찬을 걷어치우고 지게문을 닫고 내려와 물러나고 축파는 구덩이에 묻는다. 전하는 열을 타고 관공한다. 행사할 집사관은 아흥간, 왕세자, 종훈간, 정일품, 전사관, 봉상시, 윤, 이상, 대축, 내제, 궁일영, 내시부, 응봉관, 근시, 승종원, 찬내, 종이품, 판통내, 통례문, 통찬, 통례문, 이며 서평할 때 행사할 집사관은 헌간 일품, 전사관, 종산시, 대축, 문관, 참회, 궁일영, 내시부, 알자, 참회, 찬자, 참회, 찬인, 참회, 재량, 참회, 겸찰이다. 상망제는 악현이 없다 하였다. 세종실록 24권 세종 6년 6월 30일 개휴. 첫 번째 기사. 정전 남쪽 악차에서 행례를 마치고 원경왕후의 옥책을 삭제와 겸해 전하다. 임금이 단복 차림으로 백관을 거느리고 정전 남쪽 악차에 나아가 행례를 마치고 원경왕후에게 존으로 더 올려 옥책을 전하였다. 좌의정 이원은 옥책을 받들고
평양 부원군 조대림은 향과 축을 받들고 광효전에 나아갔다. 각사에서 한 명씩 주의하인데 삭제와 겸해서 옥책을 드리는 것이었다. 세종실록 24권 세종 6년 6월 30일 개휴 두 번째 기사 양녕대군이 포마 내필로 헌릉회와 담제에 참여하도록 이천 현사에 전지하다. 세종실록 25권 세종 6년 7월 1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원경 왕태우의 존후를 창덕 소열 원경 왕태우로 하다. 원경 왕태우의 존후를 더 올렸다. 그 옥청문에 말하기를 지극히 은혜를 갚지 못하여 한가 슬프고 그리움만 간절합니다. 휘호를 높이어 아름다움을 칭송하려고 정성을 쓰미오니 이 떳떳한 전례에 따라 진실로 어진 법도대로 엄하게 하나이다. 공손히 생각하옵건대 천품이 정숙하시고 아름다우시며 조형은 공손하고 순하시니라. 마음은 곤후함에 오로지 하시어 집안을 화합하게 하는데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셨고 도리는 하늘의 덕에 짝할만하여 정사할 때에 큰 공을 보이셨나이다. 관저의 덕화를 밝히시고 인지의 상스를 이룩하셨나이다.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다행하게도 덮어주신 덕에 힘입어 외람 때에 빛나는 왕통을 개성하셨나이다. 이에 특별한 칭호를 삼가 올려 길이 사모하는 정성을 펴볼까 하와 삼가 옥책을 받들어 존호를 더 올려 창덕 소열 원경 왕태우라 하여사오니 우러러 바라옵기는 정숙하신 신령께 없어 밝게 굽어 받으시와 큰 상스러움을 만대해 주시옵고 좋은 규모를 억만대에 끼쳐 주옵소서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25권 세종 6년 7월 2일 을해 첫 번째 기사 광효전에서 태종 공정대왕의 담제를 지내다. 임금 200간을 거느리고 광효전에 나아가 단복으로 태종 공정대왕의 담제를 지냈다. 제문에 말하기를 아버님께서는 갸륵하신 덕에 하늘과 짝이 되시어 성조를 도우시어 가없는 경사를 끼치셨나이다. 생각하옵건대 조그만 몸으로 외람때의 큰 계통을 개성하와 지극한 은혜를 보답하기 전에 활과 칼을 어느덧 버리시온 후 세월이 흐르듯이 이미 두 돌이 넘사와 담제의 때가 또 이르렀사오니 슬프고 사모함이 더욱 깊사와 박한 재물을 올리어 저희 효성을 펼까 하오니 바라옵건대 돌보시어 흠향하소서 하였다. 세종실록 25권 세종 6년 7월 2일 을해 두 번째 기사 기일 전에 통례문이 자리 배치를 하고 대왕과 왕후의 신주 앞에 담제를 지내다. 담제의 의주위에 기일 전에 통례문이 전하의 판위를 동계의 동남쪽에 서양하에 설치하고 아흥간 그 조흥간의 자리는 전하 판위 뒤쪽 남쪽 가까이 설치하되 모두 서양하게 하고 북쪽을 위로 한다. 집사자의 자리는 그 뒤에 설치하는데 관이를 달리하여 겹줄로 쓰게 하고 모두 서양하게 하고 북쪽을 위로 한다. 집례의 자리는 동계에서 남쪽에 서양으로 설치하고 알자 찬자 찬인의 자리는 남쪽으로 조금 물려서 설치하되 모두 서양하며 북쪽을 위로 한다. 만약 내정이 좁으면 찬자의 자리는 외정의 동계에서 남쪽에 서양으로 설치한다. 종실이와 문무백관의 자리는 외정에 설치하는데 문관은 동쪽, 무관은 서쪽으로 하고 중심이 위가 되게 하되 관이를 달리하여 겹줄로 하고 모두 북향하게 한다. 종실은 길 서쪽에서 앞줄에 있게 한다. 감찰의 자리 둘을 동서반 뒤에 설치하되 북향하게 하고 서리가 각기 그 뒤에서 모시게 된다. 전서관이 그 속관들을 인솔하여 축반을 영주와의 오른쪽에 점이 있다 올려놓고 패백광줄이 둘은 준수해서 진술을 하고 향로 향악과 촉을 영주와 앞에 진술한다. 다음에 제기와 찬수를 담을 창구를 진술을 하고 주는 지게문 밖의 왼쪽에 설치하되 현주는 서쪽에 둔다. 모두 국자를 올려놓고 보자기를 덮어 놓는데 북향하여 서쪽을 위로 한다. 새는 동계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관새는 동쪽에 있게 하고 작새는 서쪽에 있게 하는데 소방과 대야도 갖춘다. 뇌는 새의 동쪽에 있게 하고 국자를 올려놓고 광주리는 새의 서남쪽에 늘어놓되 수건을 덮어 놓는다. 작을 싣는 광주리면 또한 찬과 작을 담는다. 아흥간과 조흥간의 새는 또한 동남쪽에 북향으로 설치한다. 관새는 동쪽에 있고 작새는 서쪽에 있게 하며 만약 왕세자가 아흥간이 되게
하게 되면 따로 새를 종문간의 새 서쪽에 설치하는데 소방과 대열을 갖춘다. 뇌는 새의 동쪽에 있게 하되 국자를 올려놓고 광주리는 새의 서남쪽에 늘어놓되 수건을 담아 놓는다. 만약 작을 씻는 광주리라면 또한 작을 담아 놓는다. 여러 집사의 관새는 아흥간 종문간의 새 동남쪽에 설치하여 동남쪽에 북향하에 설치한다. 시각이 되면 전사관이 그 속관을 인솔하고 들어와서 찬수를 제기에 담으면 여러 향관과 배제하는 여러 관원은 모두 전문 밖으로 나아간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연을 타고 나오게 하여 임시로 제전으로 나아가서 자리에 앉게 한다. 집내가 알짜 찬자 잔인을 인솔하고 먼저 전정의 배 위에 나아가 겹줄로 서서 북향하여 서쪽을 위로하고 사배하고 나아가 나서 각기 제자리로 나아간다. 찬인이 전사관 대축 대량을 인도하여 들어온 전정의 배 위에 나아가 쓰면 집내가 사배하라 하면 무릇 집내가 말하면 찬자는 모두 전창한다. 집사자 전사관 이하 모두 사배한다. 찬인이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 잔세하기를 마치고 각기 자리로 나아간다. 통례문이 총실 위와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고 알자가 아현관과 만약 왕세자가 아흥간이 되면 지통내가 인도한다. 종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간다. 대축이 궤를 열고 대왕의 신주를 받들어 내어 자리에 모시고 흰 모시소군으로 덮고 궁일영이 궤를 열고 왕후의 신주를 받들어 내어 자리에 모시고 푸른 모시소군으로 덮는다. 대왕의 신주는 서쪽에 있다. 집사자가 작세 위에 나아가 찬을 씻고 찬을 닦고 작을 씻고 작을 닦아 광주리에 넣어 준소로 받들어 나아가 점 위에 놓는다. 예조 판서가 제전 앞에 나아가 꿇어 앉아 행례하기를 아래여 청하고 나서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난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제전에 나와 판 위로 나아가 서양하여 쓰게 하고 판통내가 사배하고 곡하기를 아래여 청하면 전하는 사배하고 곡하여 슬피한다. 집내가 사배하고 곡하라 하면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사배하고 곡하여 슬피한다. 먼저 절한 자는 절하지 아니한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쓰게 하고 내시가 꿇어 앉아 대하를 집어서 물을 떠서 부으면 또한 내시가 소반으로 물을 받는다. 전하가 손을 씻으면 내시가 꿇어 앉아서 광주리에서 수건을 집어서 올린다. 전하가 손을 닦기를 마치면 내시가 수건을 받아서 광주리에 놓는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수하여 동계로 올라와 근시와 내시가 따라 오른다. 준소에 나아가서 향하여 쓰면 집준자가 보자기를 들고 울창을 따르면 근시가 찬으로 수를 받는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영조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쓰게 하고 꿇어앉기를 아래여 청한다. 근시한 사람이 향압을 받들고 꿇어앉아 올리고 근시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고 꿇어앉아 올린다. 판통내가 삼상향하기를 아래여 청하고 근시가 향로를 안 위에 올려놓는다. 근시가 찬을 올려 꿇어 앉아 올리면 판통내가 찬을 잡아 땅에 붓고 나서 찬을 근시에게 주기를 아뢰어 청한다. 근시가 받아서 대축에게 준다. 근시가 패백 광주리를 꿇어 앉아 올리면 판통내가 집회 헌패하기를 아뢰어 청하여 패백을 근시에게 주어 영조 앞에 드린다. 무릇 진한, 진찬, 진패 모두 동쪽에서 서양하여 하고 진로, 수찬, 전로, 수찬, 전패도는 모두 서쪽에서 동양으로 하고 진작, 전작도 이에 준하여 한다. 또 근시한 사람이 패백광주리를 꿇어 앉아 올리면 판통내가 집내 헌패하기를 아뢰어 청하면 패백을 근시에게 주어 왕후의 신이 앞에 드리게 한다. 판통내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제배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조금 있다가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 준소에 나아가서 서양하여 쓰면 집준자가 보자기를 들고 수를 따른다. 근시 두 사람이 자고로 수를 받는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영조 앞에 나아가 북형하여 쓰게 하고 꿇어 앉기를 아래여 청한다. 근시가 작을 꿇어 앉아 올리면 판통내가 집작 헌작하기를 아뢰어 청하여 작을 근시에게 주고 영조 앞에 드리게 하고 또 한 사람의 근시가 다음 작을 꿇어 앉아 올리면 판통내가 집작 헌작하기를 아뢰어 청하여 작을 근시에게 주고 왕의 신이 앞에 드리게 하고 판통내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북향하여 꿇어 앉기를 아뢰어 청한다. 대축이 영조의 오른편에 나아가 동향하여 꿇어 앉아 축문을 읽고 나면 판통내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제배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내려와 그 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알자가 아한간을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 북향하에 서서 관세하기를 마치면 알자가 아한간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 준소에 나아가서 서형하여 쓰게 한다. 집준자가 보자기를 들고 수를 따르면 집사자 두 사람이 자고로 수를 받는다. 알자가 아한간을 인도하여 영조 앞에 나아가 북형하에 쓰게 하고 꿇어 앉으라 찬하고 집사자가 작을 아한간에게 주며 아한간이 집작 헌작하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영조 앞에 전드리게 하고 집사자 한 사람은 다음 작을 아한간에게 주며 아한간이 집작 헌작하는데 작을 집사에게 주어 왕후 신좌 앞에 전드리게 한다. 알자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제비하라고 찬하고 인도하여 내려가 그 전의 자리로 돌아간다. 알자가 종훈관을 인도하여 행례하기를 아흔의 의식과 같이 하고 인도하여 내려가 그 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판통내가 사비하고 곡하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는 사비하고 곡하여 슬피한다. 집내가 사비하고 곡하라 하면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사비하고 곡하여 슬피한다. 예조판서가 꿇어 앉아서 이해가 끝났다고 아뢰고 나서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난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제전으로 돌아가고 알자가 아흥간과 종간을 인도하여 나가고 통내문이 배제하였던 종실이 이하 문무가 백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잔인이 전사관 이하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모두 배 위로 돌아가서 쓴다. 집내가 사배하라 하면 전사관 이하 여러 집사가 모두 사배한다. 잔인이 차례로 인도하여 나가고 대축과 궁일령이 신주를 들여 모시기를 의식과 같이 한다. 집내가 알자 찬자 잔인을 인수하여 배 위에 나아가서 사배하고 나간다. 전사관이 그 석관을 인솔하고 예찬을 걷어치우고 축과 패버금 구덩이에 묻는다. 여러 관원이 반을 동쪽 가까이 옮기고 반수루는 이름을 올려 봉의한다. 상의원에서 길복과 안장맞춤말을 올리고 왕세자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이 길복을 입고 한궁한다. 예조에서 또 세자전에 안장갖춘 말을 올리고 문무백관은 뜰에 들어와서 하례를 올린다 하였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7월 2일 을해 세 번째 기사 대제학 변계란과 상상보원근 이직이 사신을 영접 연회 베풀 것을 아뢰다. 대제학 변계란이 하기를 부묘하는 날에 채봉을 맺고 100가지 놀이를 베푸는 것은 일국의 성대한 일로서 사녀들이 모두 나와 구경하고 백관이 헌수하며 음악을 아뢰는데 사신이 혹 두목을 시켜와 보게 하고 또 본국의 인심이 본래 비밀을 지키지 못하여 사신이 이것을 반드시 알고 있을 것이니 시인은 생각하기를 사신을 청하여 연회를 베푸는 것이 가할까 합니다. 그렇지 못하거든 가서 보지 못하는 이유를 진사하여야 손님과 주인의 예무에 당할까 하오며 그렇지 않으면 왕인이 공경하는 바가 아닐까 합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가 마땅히 제사 지내느라고 몸이 피곤하여 가보지 못한다고 말하라 하였다. 계량이 이에 물러가는 임금이 다시 정부와 육조에 의논하며 좌의정 의원이 계량의 말이 불가하다고 말하여 이에 그쳤더니 성상부원근 이직이 이것을 듣고 사신을 영접하여 연회를 베푼 것이 가한 일이라고 하였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7월 1일 을해 네 번째 기사 대마주의 종 원육의 모친에게 정포를 하사하다. 모친이 사람을 보내어 쌀과 콩을 하사한 것에 대해 사례하고 이날 토사물을 바치니 정포 80피를 회례로 하사하였다. 대마주의 좌의 문대량이 사람을 보내어 감귤제 50본을 헌상하였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7월 2일 을해 다섯 번째 기사 건주위 군인을 황제의 성지가 없이 함길도에 왕래하지 못하게 하다. 평안도 감사가 보고하기를 건주의 지휘, 옥고지와 천호, 동관, 업모 등 남자와 여자들을 모두 합하여 26명의 사람들이 우마를 이끌고 강계, 만포, 구자의 강북종, 황성평에 와서 둔을 치고 말하기를 원래 회파강의 방주 등지에서 살았는데 달단 올적합의 침략 때문에 지난해에 성지를 받들고 파저강 등지로 이사하여 와서 살았는데 기아로 인하여 양식을 구하려고 왔으니 상경하여 전하를 아련하겠다고 하고 이어 말하기를 도사 이만주가 군인 400여 호를 거느리고 압록강에서의 거리가 하룻길 가량 되는 옹천 등지에 도착했다 하고 조선 말할 줄 아는 한 여자가 말하기를 나는 본디 함길도에 살았었는데 잡히어 이곳에 왔다.
야인들이 얼음이 얼면 강을 건너가서 식량과 종자를 구걸하려고 하나 얼음이 얼 때까지 기다리기가 어렵다고 하였사옵니다. 하니 정부가 육조에 명을 내려 의논하게 하니 황께 의논하여 계하기를 저들을 접대하는 것은 한결같이 지난 4월 27일 교지에 받들어 행위하여 처치하게 한 것에 의하되 만약 양식을 구걸하거든 말이나 되로 주면서 우리 군인의 요식을 감하여 굶주림을 구제하는 것이라 말하고 만약 군기를 휴대하고 때를 지어 오거든 지난 영락 20년 6월에 교지를 받들어 도망하여 온 당인을 접대하던 전례에 의하여 변장이 국계에 방어하여 국경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만약 국경을 넘어 들어오면 도둑질을 한다면 임기응변하게 하되 이 건주의 군인은 함길도에 내항하는 저들의 예가 아니고 실로 요동 동령위 사람과 다름이 없는 것이니 황제의 성지가 없이 서로 왕래함은 불가한 것이라고 효유하여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7월 25군 세종 6년 7월 4일 정축 첫 번째 기사 내관 왕현을 비의 어머니 김씨의 제사에 보내 애도를 표하다. 사신 왕현의 재물을 갖추어 한낙의 어머니 김씨를 그의 집에서 사제하였다. 그 제문에 말하기를 황제는 내관 왕현을 보내어 비의 어머니 김씨의 신령의 제사 지내며 말씀드리노라. 신령은 명문에 태어나서 좋은 집안에 시작갔으니 성품과 마음씨가 단정하고 현숙하여 내조하는 것이 아름답더니 착한 딸을 낳아서 궁정의 빈이 되게 하였다. 이제부터 편안한 영화를 함께 누리면서 수와 복을 많이 받으리라 믿었더니 어찌 한번 병들어 급하게 끝을 고하였는가. 친한 족속을 더듬어 생각하면 실로 느끼고 애도함이 깊은지라 이에 특히 사람을 보내어 생례로서 제사하니 신령이 어둡지 아니하거든 이를 험령하소서 하였고 황비는 삼가 내관 왕현을 보내어 어머니 김씨의 신령에 제사 지내며 말씀드립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르시던 수고를 생각하오면 덕이 후도하시고 은혜가 깊사와 볼 길이 없사옵니다. 여식이 연약한 체지로 궁중의 빈으로 뽑히어 황상의 은혜를 받아 부귀를 누리었고 융숭한 하사가 온 집안 영광이라 바야흐로 우리 어머니의 미수에 이르시어 길이 강령하심을 누리실까 기약하였더니 어찌 뜻하였사오리까. 하루아침에 영영 가시다니 생사의 사이에 추념하오면 어찌 애통함을 이기리까. 이에 특별히 보내어 제사를 드리오니 영혼이 계시거든 하감하시고 험령하소서 하였다.